어, 이 며칠 전에 그 가글 테스트 영상을 했었는데, 이거? 음.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이빨이 많이 하얘져. 어. 그래가지고 이걸 뭐, 항시 뭐 매일 사용하기는 좀 아깝고, 이렇게 유튜브 녹화 영상 할 때마다, 이렇게, 한 30초씩 해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빨이 영상 찍을 때, 뭐 누런 것보다는 하얀 게 낫죠? 그래갖고 엊그저께인가 또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밑에 차 한잔 뭐 음료수나 한잔 하자고 하길래 편의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 그 이거 한 통을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 이빨이 누렇게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해가지고 평소에 얻어먹고 이거 잠깐 이제 그 피드백 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다룰 주제는 이 전기차 급발진 이거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2017년도에도 차량 해킹 김주혁 사건 때 차량 해킹 관련해 갖고 내용을 했었는데 요새 또 이렇게 급발진 사고들이 너무 많이 터지더라고. 이거 뭐 하루 동안에 갑자기 이제 포르쉐 차량 뭐 기억을 잃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뭐 이거는 급발진이 어떤 차량 결함적인 급발진은 아니겠죠. 근데 또 이거는 2023년 9월 뭐 가로등 전멸 뭐 해가지고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고 또 급발진 사고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 그래갖고 이 기사들을 이렇게 볼 때 그냥 단순히 그러잖아. 승용차가 가로등 뭐 이렇게 승용차 추돌, 벤츠 승용차 추돌 이렇게 나오는데 난 좀 이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나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차량 기종이랑 이런 거 뉴스 나올 때 차량 기종이랑 그 차가 전자동인지 아니면 수동식 차인지 연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뭐야 전기차인지 전기차가 아닌지 좀 그렇게 제목을 세분화해가지고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들이 자꾸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여기서 뭐 인재로 인한 실수로 인한 사고도 있겠지만 급발진 사고도 많을 거란 말이야. 해가지고 급발진 사고, 급발진 이거 보면 유튜브에서 이 급발진 사고만 이렇게 파는 또 유튜브도 있어요. 그거 하는데 반년 전인가 1년 전에 살펴봤을 때 그 열심히 또 이렇게 탐정 카락줄라처럼 이렇게 급발진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기업에 맞서가지고 이렇게 뭐야 그 피해자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더라고. 그만큼 좀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되는 시즌이 된 거예요. 했는데 이 차량 해킹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요새는 뭐 특히 전기차는 더욱 그렇죠. 전기차는 대부분 또 이게 연식이 신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자동으로 나온다고. 전자동으로 나온다는 건 뭐야? 이게 회로판이야. 회로판. 갖고 옛날 차들은 엑셀라이터를 밟으면 그게 오토바이에서 스로틀 밸브 당기는 거랑 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엑셀을 밟은과 동시에 그 휘발유를 하는 물리적 연결이었어. 물리적 연결. 그래가지고 내가 밟으면 차가 가는 거고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엔진까지 조작하는 방식이었다고. 근데 요새는 이게 전자동이라서 그게 바로 기계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차단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회로판에 일단 그냥 명령을 넣는 기능, 뭐 그냥 엑셀을 밟는 게 명령을 넣는 기능을 하고 그 전자회로판에서 뭐 이렇게 뭐 또 다시 이제 차량에 명령을 보내가지고 그런 전자 제어식으로 되면은 뭐야 그러니까 급발진 사고가 더 일어날 수도 있다 그거죠. 왜냐면 옛날에는 그런 회로가 아니라 직접 사람이 자전거 페달 밟듯이 바로 이렇게 직접 연동될 때는 이게 뭐 빼박이죠. 뭐 그죠. 운전자 가실이면 뭐 어지간해서 급발진 뭐 내가 엑셀을 땡기지도 않았는데 급발진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이유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전자장치 오작동 여부 뭐 이런 가능성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죠. 예전에 이 하드디스크 고친 이야기를 블로그에 이제 로그인 제한되기 전에 이거 했었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회로판이 존재하는 기계들은 해킹이 가능한 거예요. 꼭 컴퓨터만 해킹이 가능한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만 해킹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이때 하드디스크를 고치면서
이게 불과 7,000원 얼마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뭐야? 이렇게 고장난 하드디스크에 이제 본체가 고장난 건 아니고 연결하는 기판이 고장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데이터 값을 이제 롬에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죠. 롬에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그 자체로는 하드디스크가 인식이 안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그 똑같은 회로 기판을 구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롬의 정보를 다시 이제 덮어쓰기 해가지고 이걸 끼우면 이제 그 하드디스크가 살아난 것처럼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얼마더라? 이거 최저가는 3천 얼마인가? 하여튼간 7,000원인가 그 사이인데 이거 하나 가지고 결국 이제 하드디스크를 직접 이제 자가 복구한 적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하드디스크에 대한 해킹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본래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그 하드디스크의 핵의 정보를 이렇게 덮어쓰기 함으로써 이렇게 해가지고 하드디스크를 이제 살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일을 위한 해킹이 아니라 스릴을 위한 해킹인 거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에 접근해가지고 개선을 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차량도 이게 그렇잖아요. 차대 번호가 이렇게 다 개별 차마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회로판에도 이런 차량 회로 등에도 다 개별 고유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RFID나 그런 거에 대한 해킹 방식도 한번 염려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영화 같은 일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의심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되는 거예요. 아예 영화 같은 일이야 설마 그러겠어 하는데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순간 실제로 어떤 범죄 목적으로 이렇게 차량 해킹을 한다고 해봐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완전 범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가능성 자체도 생각하지 않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주의한 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보는 겁니다. 보면은 이 차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비게이션도 무슨 DPS인가? 하여튼가 위성 그 통신해가지고 나이 드니까 자꾸 이게 D 모십이었는데 이런 게 자꾸 막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라디오 같은 것도 이렇게 무선 전파로 듣기도 하지만 하이패스 단말기 같은 것도 RFID 그 하이패스에 장착된 칩이 이 순간 딱 여길 지나가게 될 때 이 근거리에서 무선 통신이 이루어져가지고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갖고 요즘 차들은 그래요. 자율주행 자체도 보면은 그게 RFID나 혹은 이렇게 인터넷 그러니까 전파 통신이 가능한 환경에서 구현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에요. 그게 중앙에 이제 교통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량 단일만으로 오프라인 상태에서 자율주행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 개별적인 차에 접근할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그래갖고 어떤 이 하도 급발진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잖아요. 고등학생이 직접 이제 급발진 사고인지 아닌지 실제로 그 사람이 페달을 밟았는지 엑셀 페달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장치를 개발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슈가 됐죠. 그냥 고등학생이 그 특허냈는데 상당히 히트를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댓글 나왔는데 제조사가 이걸 못 만들어서 안 만들었을까? 기가 찬다 형기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갖고 이게 급발진 이게 꽤 많이 이제 실제 기업들까지 이걸 이제 조례를 정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조례를 정해가지고 이제 대기업에도 이제 이런 거 좀 차량 만들 때 이걸 좀 약간 많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얼마 전에 그랬죠. 이거 그 손자 데리고 이제 잠깐 장 보고 이렇게 마실 갔다 올려오는데 갑자기 차량이 급발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격돌해 보는 거야. 갖고 옆에 탔던 손자는 죽었고 할머니만 살아남았어.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뭐야? 이거 결국은 이거 차량 결함이다 이쪽으로 해놨지만 그런 거예요. 그거
이 할머니는 이 차량 급발진 때문에 손자를 잃은 거죠. 근데 할머니 탓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때 그 할머니가 굳이 이제 내가 나 혼자 나가면 될 걸 그런 생각을 왜 손주를 태워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도 미안해가지고 이제 며느리 앞에 그 집 앞에 들어가자마자 막 무릎을 꿇고 막 하도 그걸 면목에 써서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게 급발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자동 차량이 급발진에 대해서 더 많이 의심을 해봐야 돼요. 갖고 전자동이 꼭 좋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다 그거죠.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일단 고가의 차량들이 다 전자동이고 뭐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가의 차량을 뭐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선호하다 보니까 무조건 전자동 막 그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를 가장 해봐요. 말할게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이 차량에 납치돼가지고 살해당하기도 하고 중국에서 또 뭐 어떤 여성이 막 차에 이렇게 납치되기도 하고 하는데 옛날 차는 이거 막 창문도 이거 돌려서 여는 방식이고 자기가 원하면 뭐 뒷좌석도 이거잖아요. 수동식. 그래가지고 개별 운전자가 다 열 수 있었잖아요. 아니 개별 그 탄 사람 뒤에 탄 사람 그러니까 운전자 말고 뒤에 같이 이제 그 뭐 승합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다 일을 하니까 뭐 이렇게 성경 영화 보면 막 달리는 차 중에서도 막 이렇게 탈출이 가능해. 탈출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 기지를 발휘해갖고. 근데 전자동화 되면서 뭐야 이게 그렇게 됐다고 강제화됐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창문을 이렇게 열 수 있는 버튼도 뭐 그 보행석에도 다 있고 그러니까 뒷좌석에도 다 있고 차량 문을 열 수 있는 그 레버도 다 있긴 하지만 앞에 운전자 단위에서 그걸 잠가버리면 아무리 막 힘을 써도 차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막 납치당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빠져나가기 힘들지. 왜 자기가 차 문을 열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으니까. 강호동이라고 해도 진짜 그걸 완력으로 이렇게 차문을 완력으로도 강제로 열기 힘들거든요. 아무리 막 힘센 막 장사가 막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안에서 뭐 힘을 쓰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꼭 무조건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죠. 전기차로 이렇게 화재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화재가 나는데 주행 중에 화재가 확 나기도 하잖아요. 뭐 충전 중에 화재가 나기도 하지만 고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막 불길이 나는데 이게 불 온도도 엄청 높다고 하죠. 막 급발진. 이것도 대부분 이제 전기차인데 보통 이제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은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전기차는. 근데 그 배터리에서 갑자기 이제 열이 발생해가지고 갑자기 막 불길이 치솟으면 그게 막 일반적인 막 소화기나 물로는 꺼지지도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열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불길이 휩싸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 만약에 불길이 나면서 이제 안에 뭐 회로판이나 뭐 시스템이 교란돼가지고 갑자기 뭐 시동이 꺼지거나 문이 잠긴 채로 시동이 꺼지거나 해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탈출을 하냐고. 그러니까 문이 잠긴 상태에서 뭐 창문도 그것도 막 전자동식으로 해가지고 열게 해놨는데 갑자기 락된 상태에서 시동이 꺼져가지고 하다 보면 자기 뭐 옆에 망치라도 있어가지고 유리창을 깨부수고 탈출하지 않는 이상은 자칫 잘못하면 그렇다고. 옛날 수동차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뭐 차량 시동이 꺼져도 문을 이렇게 열 수가 있잖아요. 이거 딱 이거 해가지고 딱 열고 그냥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차들은 전자동차에서 이런 불이 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된다고. 진짜 이게 뭐야 폴라리스의 황소 해가지고 옛날 그 고대 시대에 존재했던 가장 가장 끔찍한 고문이 어떤 그거였죠. 그 왕이 사람을 막 수없이 이 황소 안에 가둬 죽이고 결국 그 왕도 그렇게 됐잖아요. 왕도 이 황소 안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 황소는 바닷속에 던져지고 뭐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전자동 장치가 좋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기타 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전기차 급발진 사고 이거 엄청나게 유튜브 찾아보면 많아요. 이게 안 돼 도연아 뭐 손자 잃은 할머니의 절규 뭐 하는데 이게 그렇단 말이지. 이 영상이 이제 2017년도에 제가 소개했던 영상이죠. 원래는 좀 긴 영상이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유명인들 급사하는데 차량 급발진으로 김지혁 사건도 그렇지만 포로코라는 사람도 그랬었고 다이아나 거슬러 올라가면 다이아나 왕세자비 뭐 이것까지 뭐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한번 이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많이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법이 웃긴 게 잘 봐요. 삼성 이재용 같은 경우 2021년에 이미 실형을 살다 왔는데 또 이제 그러고 풀려났는데 또 2023년에 또 징역 5년을 구형해가지고 끝까지 막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 이거는 뭐 특정한 뭐 정권인지 뭔지 이렇게 유감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괴롭힌다 싶을 정도로 좀 과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제가 뭐 이렇게 재벌 걱정을 할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아니라 또 새로운 제목을 붙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누군가 뭐 이재용한테 유감이 되게 많은 건지 굉장히 막 끌어내려고 막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근데 이 사건을 보는데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대기업 재벌한테 이걸 이렇게 징역을 구형하는 경우도 흔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재용이 뭐 그렇잖아요. 이게 뭐 어떤 뭐 경영권 불법 승계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잘못은 있어도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 급발진 사고는 이런 거 찾아보면 그렇다고. 이게 엄청나게 많이 죽었을 거라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을 텐데 그 급발진 사고와 함께 사망해 버리면 그런 거는 대부분 다 운전자 가실로 해가지고 그냥 치부돼가지고 그냥 운전자가 잘못했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 살아남아야지 그나마 이제 법정에서 막 싸우고 그래야지 급발진으로 이제 인정하기 싫은데 막 간신히 막 이렇게 막 계속 자료 제출하고 막 그렇게 좀 힘든 공방을 해야지 간신히 이제 이게 급발진이었다 차량 결함이었다 이런 식으로 인정이 되는 분위기야. 이런 현황 속에서 그렇잖아. 어떤 재벌은 뭐 이렇게 뭐 이런 사유에도 뭐 징역을 구하는데 나는 왜 우리나라에서 이 차량 그 제조업 그렇잖아요. 독점됐잖아요. 자동차 회사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가 눈치를 보면서 봐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희생자가 누적 희생자가 10명 정도만 돼도 그 재벌 오너부터 싹 잡아가지고 청문회 원래 불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엄청 질타를 하고 왜 급발진 나게 되는지 이래야 정상이거든. 그러니까 법이 누군가한테는 솜방망이고 누군가한테는 큰 방망이면 그게 올바른 법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죠. 또 어떤 찾아보면 그렇잖아. 뭐 서민들은 이 사람은 그래도 재벌이니까 이 정도지만 서민은 어떤 사람은 뭐 찜질방에서 계란 한 판 훔쳤는데 뭐 계란 한 개당 뭐 1개월씩 해가지고 뭐 18개월이니 뭐니 뭐 하여튼간에 그런 형량을 때리잖아. 뭐 근데 뭐 수천억을 횡령한 사람은 뭐 하루에 뭐 3억씩 까면서 해가지고 형량을 줄인데 어떤 사람은 계란 한 개당 1개월씩 막 그러니까 웃기다는 거야. 갖고 원래 정말 제대로 된 법이라면 법이 정말 이상적으로 돌아가는 사회라고 한다면 사실 변호사 사무소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토록 많이. 왜냐면 변호사 사무소들이 그토록 성행을 하고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은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든지 능력 있고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면은 똑같은 사건에서 똑같은 일을 벌였는데 그죠? 뭐 유죄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뭐 국선 변호사 돈이 없어가지고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죄가 될 수 있는 것도 막 유죄가 되고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변호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 억대 연봉자도 생기고 이제 고액 변호사도 생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 막 이렇게 정당하고 공정하게 법치 국가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변호사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를 고용하든지 일당 10만 원짜리 변호사를 고용하든 1000만 원짜리 변호사를
고용하든 법이 항상하게 작용될 것이기 때문에 뭐 AI가 이제 나중에 뭐 판검사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또 뭐 좀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겠죠. 해가지고 이제 여담으로 해가지고 2017년에 다뤘던 그 김지혁 차량 사건, 그때 이 어떤 조작된 도시라는 영화가 한참 우리나라 국내 영화가 나왔었는데, 이 영화 내용이 그거예요. 차량 급발진 했는데 차량을 해킹해가지고 그래갖고 일부러 막 이렇게 사고를 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막 이렇게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스토리가 굉장히 뜬금포였지만, 아 이거 좀 그 사건, 그 영화가 터지고 나온 뒤 얼마 뒤에 이제 김지혁 사건이 급발진 사고가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소개했던 거죠. 그 일부를 이제 잠깐 보면서 이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버퍼링이 돌아가나 보네. 램을 한번 이럴 때 램을 잠깐 해주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무슨 변호사였나? 하여튼간에 무슨 굉장히 무슨 세무사 뭐 그런 거였는데, 굉장히 이제 허름한 사무실 가지고 있는데 뒤 문을 열어보면 굉장히 이제 자기만의 어떤 첨단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이코패스처럼 해가지고 막 매일 막 낄낄대면서 사람을 막 죽이는 거야. 그 차량 막 해킹하고 막 그래가지고. 교통 그 시스템을 해킹해주는 거지, 우리나라. 얘도 이 장면 보여줘요. 블랙아이, 그 일루미나티 블랙아이처럼 한눈이 멍들었죠. 여기 보면 멍들었죠. 이거 자주 나오죠. 그 한눈이 좀 눈깔이 달라, 전시한 해가지고 블랙아이 그 유명 인사들 일루미나티 뭐 인물의식인가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뭐 교황부터 해가지고 오바마 뭐 기타 등등 블라블라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나라의 그 CCTV를 해킹해가지고 모든 그 정보들을 빅데이터를 다 살펴보면서 신처럼 군림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지, 영으로 막 사람 죽이고 싶으면 그 차량을 해킹해가지고 급발진 일으켜가지고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좀 의심해봐도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막 영화나 그 스토리에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막 급발진 사고가 많이 막 일어났어, 막 이렇게 막 일어났는데 뭐 그런 거 좀 생각을 찾아봐야죠. 뭐 그러니까 어떤 카센터를 그 한결같이 급발진 사고들이 어떤 카센터를 막 이렇게 해서 그 전에 뭐 보험 때문에 이렇게 점검을 받았다, 혹은 뭐 어떤 공장에서 특정 공장에서 수리받은 뭐 그런 차량들만 급발진이 일어났다고 한다고 하면 어떤 차량 해킹에 대한 범죄일 가능성도 많죠. 어떤 사이코패스가. 아까 얘기했지만 모르는 거라고. 뭐 이렇게 그 자동차 회로판에 무선 RFID 하나 딱 간단한 거 하나 달아가지고, 이 컴퓨터도 뭐 몇천 원짜리로 이렇게 다 이렇게 제어가 가능한데, 하나 뭐 칩 하나 딱 달아가지고 자기가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막 스마트폰 시대, 막 최첨단의 시대잖아. 막 무슨 스페이스 X 로켓도 날리고 별로 저는 그 로켓이 어떤 그 믿지는 않지만 그런 첨단 시대에 그러니까 차량 해킹의 가능성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만약에 기업 입장에서 뭐 기업들한테 오더를 던져가지고 뭐 차량 해킹 경진대회를 막 이렇게 상금을 건다고 해봐요. 그러면 너도 나도 해가지고 아마 이런 거 해가지고 꽤 많은 사람들이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차량에 어떤 칩 하나 심어가지고 컨트롤러로 이제 운전자의 제어권을 뺏어가지고 조이스틱 하나로 자기가 이제 해킹한 다음에 막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제 엑셀 나가게 하고 뭐 이렇게 브레이크 걸리게 하고 차문 열리게 하고 막 그런 거 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 얘기죠. 불가능한 기술이 아니라고.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는 해주자 뭐 그런 이야기죠. 블랙아이. 여보세요? 모두 자료 보냈으니까 헤드라인 뽑고 기사 초안 작성해. 헤드라인 뽑고 누구 이제 죽일지 걱정하고 이제 미리 이제 부고 기사를 써놓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어둠의 세력에 결탁한 기자, 그죠? 오늘 저녁까지야. 그건 좀 지금 제가 다른 마감 중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인 청부업자들 가는 겁니다. 때때로 사건을 조작돼서 미리 준비돼서 나온다.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미리 이제 부고기사 써놓고 모텔에서 변사체로 발견, 어떤 뭐 폭로에 대한 어떤 위험 뭐 그런 거 있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음모론이라고 보기에는 요새 막 많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막 갑자기 뭐 비리 같은 거 막 터질라고 그러면 그 비서 막 갑자기 막 극단적 선택하고 막 다 이렇게 사람들 뭐 그 고발한 사람은 갑자기 계단 오르다가 갑자기 막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모른다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 직전에 사망 1일 전에 미리 이제 모심사에서 봤죠. 이 사망 딱 기사 그 뉴스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제목 딱 이거 로고를 다운받아 보니까 그게 뭐지? 노무현 대통령 하루 전에 이제 올라왔었던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 자살할 때 유일하게 동행했던 경호원이 이상해. 세월호 출항 1일 전에 갑작스럽게 치면 1등 항해사의 모습하고 이 기모양이 똑같아. 그 동일한 사람 뭐 이렇게 인 것 같아가지고 의심스럽다고 그러죠. 이 사람 뭐 무슨 뭐 특수 요원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관여하는 이 사건들 속에 너무 이거 똑같잖아. 이거 모자도 거의 뭐 비슷하고 이 등치 이 외형이 너무 똑같다고. 뭐 이런 것부터 막 크게는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9.11 테러 사건 때 이거 테러라고 보기에는 없는데 빌딩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 미리 테러 장면 묘사해서 이제 보도하는 거.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지 않았는데 빌딩이 무너졌다 하고 막 미리 이제 찍어놓은 그 영화 뭐 세트장처럼 찍어놓은 그 장면 내보내가지고 기획형. 이제 이거는 이제 차량 해킹해가지고 그거 빅데이터 활용해가지고 감시 카메라나 그런 게 치안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이걸 거꾸로 이제 돌이켜 보면은 오히려 뭐 전제 정치 혹은 어떤 특정한 권세를 지닌 자가 할 때 뭐 정적을 제거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자기 눈밖에 벗어나는 사람을 만약에 제거하고 싶을 때는 완전 범죄에 가깝게 이제 막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 CCTV와 감시 카메라를 해킹해가지고 역으로 거의 완전 지배로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뭐 차량까지 이제 막 제어하게 되면 그 사람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본인 위치 추적해서 보내줄 테니까
차량을 해킹하니까 갑자기 급발진합니다. 급발진. 너 롤러코스터 한번 타자. 롤러코스터 한번 타자고 하면서 키보드를 막 입력하니까 차가 급발진해. 이렇게. 조작된 도시 아니에요, 이게? 김주혁차, 이게 급발진에 가까운데, 이게 음성은 없고, 영상만 있어가지고, 뭔가 좀 아슬아슬하게, 김주혁이 뭐 어떤 단순 과실로, 이렇게 결론이 나서 했나? 그런데, 이것도 보면 뭐, 고가 차량이었죠. 벤츠, 전자식, 전자동 차량이었죠. 그 벤츠, 뭐라고 하나, 하여튼 간에 갤로퍼 같은 스타일. 해가지고, 근데 뭐 김지혁이 뭐 그딴적 선택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맨날 차 운전한 사람이 그렇잖아. 갑자기 막 급발진을 한다고 쳐. 그러면 엑셀을 밟고 있겠냐고. 보통 이렇게 두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겠지. 근데 뭐 브레이크를 착각해가지고 계속 막 밟아가지고 엑셀인 줄 알고 아니 브레이크인 줄 알고 엑셀을 착각해가지고 계속 이제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거. 이게 김주혁차.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이렇게 돌진한 거. 뒤에 이제 승용차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녹화한 영상이죠. 그러니까 이거 손주 잃은 할머니 차가 여기서 쿵 하고 이렇게 날아가지고 무슨 영화 장면도 아니고 하는데 이 차량 자체 단순 결함이어도 문제고 차량 해킹이어도 문제고 한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굳이 이렇게 비싼 차 선호하지 말고 고가의 차량 뭐 전자동차 그런 거 좀 조심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막 노인들 막 갑자기 이렇게 80대 노인들 막 이렇게 차량 추돌 사고 막 이런 거 일어나는데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인구 줄이기에 막 혈안이 된 사이코패스가 막 이런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급발진 사고를 내는데 어떤 사람들부터 많이 내려갈까? 뭐 연예인?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그럴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 그냥 저 사람이 이제 치매 걸릴 나이였다. 혹은 간질 걸릴 나이였다. 좀 간질을 알았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상대적 약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뭐 치매 걸릴 수 있거나 뭐 이렇게 판단력이 흐릴 수 있거나 그런 사람들 차를 급발진 시켜가지고 의도적으로 사건이나 사고를 낼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거의 뭐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알리바이가 되는 거니까 억울을 하더라도 그냥 다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 80대 노인인데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치매기도 있는데 저 사람 잘못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좀 악용될 수도 있다는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게 제가 좀 음으로 영상을 모아놓고 있지만 이미 생체 해킹까지도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나노 장치, 해킹 가능한 바이오 나노 장치. 차량을 해킹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 자체를 해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순간 기억 잃었다. 순간 막 블랙아웃이 됐다. 근데 이것도 그게 만약에 몸에 그런 시스템이 만약에 심해져 있으면 순간 막 이렇게 갑자기 이제 기억이 나가고 그 영화 있잖아요. 영화 엄브렐라 보면 최근 그 영화 블로그에서도 소개했었는데 그 주인공 앨리스가 갑자기 이제 위성에 해킹 당해가지고 갑자기 딱 이렇게 부동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최신 그 엄브렐라 시리즈
영화를 보면. 블로그 소개했었는데, 지금 그걸 다 이제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체 해킹까지도 가능한 시대니까, 많은 것들을 한번 의심을 해보자, 그거죠? 데이비드 아이크는 다이애나 왕세 전문의 동행이었고, 블랙아이, 일루미나티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어둠이. 서울 성세공도 기사 기분이 너무 좋아. 또 하필이면 또 블랙박스만 또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없더라 해가지고 이 블랙박스 자체도 막 그런 거죠. 그죠? 블랙박스만 없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거죠. 참 이거 목격자 가슴 움켜쥐고 잡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김지혁차가 이 검게 선글라스가 되는데 그 목격자는 대체 연예인차라서 보통 이렇게 선글라스 쳐놓잖아요. 아내를 볼 수 없게. 근데 목격자는 어떤 그 뛰어난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김지혁이 뭐 하고 있는지 그걸 다 봤냔 말이지. 뭐 목격자 말로는 가슴 움켜잡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목격자가 누구야 도대체. 뭐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말한 바는 없잖아.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거죠. 차량 선텐이 됐는데 그게 뭐 쉽게 볼 수 있냐고. 그리고 차량 선텐됐는데 안에 뭐 유심히 보면은 볼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차량 선텐되는 거 유심히 막 이렇게 보려고 하겠냐고. 그것도 하필이면 사고 나기 직전에. 그거는 좀 그렇다고 그죠. 그 앞서 이 영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거 있었잖아. 블랙박스 녹화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이거 안에가 보이진 않잖아. 뭐 앞차 문이 열려 있었어? 앞차 문이 열려 있었나? 차량 뭐 앞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그걸 봤다는 거야? 뭐야? 아무튼 닫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차량 문인데, 근데 어두운데 이거 어떻게 보냐? 닫혀 있잖아. 근데 어떻게 목격자가 나올 수 있냐? 그 얘기죠? 석연치 않은 게 많아요. 뭐 아무튼 정치권에서 막 이렇게 연예인 뭐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지만 잘 봐. 그래갖고 제가 하고 있는 게 선텐 하고 있었다. 이거 목격자가 어떻게 이거 볼 수 있냐고. 이거 이렇게 막 검게 선텐되어 있는 차를 안에를 어떻게 볼 수 있어? 거기 그 안에서 이제 가슴이 아픈지 뭔지 그 목격자는 대체 누구냐고. 그 목격자가 그 있다고 한다면 그게 좀 되게 의심스럽죠. 그죠? 누가 뭐 김지혁을 막 죽이려고 뭐 그랬을 가능성도 도리어 그게 반증이 될 수 있잖아. 뭔가 이렇게 기획을 했다는. 그러면은 이 차량 급발진도 너무 공교롭다고 그러죠. 이게 단순 결함에 의한 급발진일까? 아닐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만약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목격자가 아니 내부를 볼 수 없는 그 차량의 목격자까지 나올 정도로 뭔가 이렇게 짜맞춰져 있다면 그죠? 차량 급발진을 해킹으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이 2017년도인가 6년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백미러가 확실히 반사될 정도로 반사광도 심해. 반사광 심한데 그러면 더 안 보이죠. 목격자 말도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아무튼 결론은 좋은 차 그렇게 환장하지 말라 그 얘기죠. 오히려 그냥 자기가 수동식으로 할 수 있고 수동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차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괜히 근데 이것도 가솔린 차는 수동이 있지만 또 전기차가 대세로 가면 대부분 또 이제 전자동식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막 급발진이나 막 그런 사건 사고들이 범람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 그런 차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지나치게 관대하잖아. 이재용한테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블라블라 하는데 그런 차 만들면 그 사망자 막 수십 명 나오면 막 청문회도 세우고 막 진짜 한 20년은 때리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뭐
2년 6개월 뭐 실형 살 정도잖아. 그 정도면 그래야 되지 않나? 사람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고. 세상이 뭐 생명의 기천이 뭐가 따로 있고 뭐가 있어 거시기에요. 아무튼 이 정치권으로 보면 굉장히 오컬트한 게 많이 엮여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하나의 매트릭스 같은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천년 왕국이 오기를 생각보다 머지않아 천년 왕국이 오기를 저도 고대해 봅니다. 너 롤러코스터 한번 타자. 다시 한번 보자고. 급발진 롤러코스터. 아주 즐기면서 딱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잖아. 목격자가 나올 수 없는 김주혁이 아픈데 가슴을 움켜잡고 있었다. 그 목격자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이 겁나게 미스테리해지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목격자가 없었으면 오히려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조건의 목격자가 나온 거잖아. 그러면 뭐 어떤 기획과 짜고 맞춘 합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야. 너 롤러코스터 한번 타자. 한번 타자. 그 나무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앞서 말했듯이 좋은 차, 전자동차 저는 이렇게 선호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뭐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해결된 다음에 사도 좋아. 근데 뭐 아직 뭐 차량 급발진도 제대로 못 잡고 이 전자종 제어에 대해서 화재 나면 탈출할 수도 없어. 만약에 그 회로 시스템이 만약 고장 나가지고 문이 딱 잠겨버리면 뭐하러 이런,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그런 걸 이렇게 뭐 사냐 그거지. 그거잖아. 대부분은 좀 이렇게 내가 비싼 차를 끌고 다니고 뭐 이 정도 저력과 인망이 있다는 어떤 뭐 재력이 있다는 뭐 어떤 허용 그런 측면인데, 지금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 급발진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 할머니는 천추의 한을 남긴 거야. 자기 손주를 자기가 직접 죽인 꼴이 되지만 솔직히 이 할머니 잘못은 하나도 없잖아. 근데 이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뭐 택시 기사들도 막 급발진하는데 막 살아남고, 너무 유튜브 찾아보면 범람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걸 조심하란 말이죠. 왜냐하면 나라가 아직 해결해줄 의지가 보이지 않고 이런 차를 만드는 기업들 자체가 태도가 아직은 모호해. 개선의 의지가 별로 부족한 건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차량 해킹의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기술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시대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모든 그 회로판이 있는 기기는 거기 뭐 고유 아이디 있고 뭐 이렇게 연결 단자만 이렇게 맞춰 있으면 그거에 맞는 방식에 따라서 해킹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뭐 컴퓨터만 뭐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런 거라고. 속성 자체가 그런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제 차량 급발진 이야기 영상 녹화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찰리스리 채널이었습니다.